첫 번째가 이제 그 기초에서 이제 첫 번째를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런 문법책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꿰고 있느냐. 즉, 내가 한국어로 보는 것들을 얼마나 영어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기초고, 두 번째 기초가 뭐였냐면, 저한테 기초는 뭐였냐면, 제가 군대를 딱 제대하자마자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번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 때 IMF 세대였어요. 90년 전후에서 이렇게 IMF 세대였는데 집에 그렇게 돈도 많지 않았고요. 게다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학생인데 그런 분위기가 사실 잘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역시나 이제 돈을 어떻게 하면 아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번역을 하면서 하면은 돈도 벌고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영어 번역을 이제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야, 내가 영어를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성문 종합 영어를 5번을 봤거든요. 성문 종합 영어 5번을 봤는데 나름 괜찮을 것 같지 않으세요? 성문 종합 영어 5번이면 좀 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뭐 교회계가 3년이면 뭐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농담이에요. 근데 나름대로 5회독을 했으면 상당히 레벨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번역을 막상 하려고 보니까 어떤 소설이었는데 처음 제가 했던 게 소설을 번역하려고 보니까 제가 get부터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take라는 걸 사전을 찾기 시작했어요. 왜? get이 의미가 수십 가지고 take가 수십 가지인데 그 어떤 내가 문화적 배경이나 뉘앙스나 어떤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제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너무 기계적으로 배웠거든. 그냥 문법책 하나 띄고 성문 종합 영어만 뒤에다 암기하듯이 공부한 사람이 그 테이크의 오묘한 그 수많은 의미를 내가 어떻게 감각적으로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프라임 영화사전 이거를 이제 보는데 손때가 묻은 그 영역들이요. 기초동사에 해당되는 페이지만 손때가 많이 묻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기초가 없었구나라는 것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라는 문장의 구조, 얘네들이 말을 하는 그 순서 있잖아요. 말을 하는 순서. 뭐가 먼저 나올까? 주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항상 동사가 먼저 나오는 거야.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너무 많이 알게 된 거예요. 그 관계대명사가 왜 쓰이는지 이런 식으로 영어를 표현하니까 더 편하네. 이런 식으로 영어를 표현하니까 더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표출할 수 있구나. 우리말은 뭐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조선말은 끝까지 나오는데 뭐 이런 말 하는데 우리말은 왜 중요한 게 좀 뒤에 나오는데 영어는 앞에 나오더라. 그런 구조에 대한 것을 굉장히 잘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번역 훈련을 제가 하면서 사실 돈은 많이 못 벌었어요. 네, 번역 훈련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 번역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한 덕분에 토익 시험을 볼 때 그 리딩 있잖아요. 리딩 RC 쪽은 항상 20분이 남았습니다. 이미 20분이 남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왜냐하면 그때 번역을 그렇게 미친 듯이 한 땀 한 땀 그냥 한 토시 하나도 안 빼고 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의 이 문장 구조라는 게 영어라는 이 글의 흐름이나 구조가 탁 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캐닝 하듯이 읽는 것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좀 여담이지만 제가 30년, 36년, 37년을 살면서 수영을 물이 무서워서 수영 못했는데 작년에 수영을 뗐습니다. 뗐다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자유형과 배영 정도는 그 유아용 풀에서는 안 빠지고 사실 수영을 했는데 그때도 정말 이렇게 기초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 보고 첫 번째 제가 베이직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인터프리테이션인데 인터프리테이션은 뭐냐면 simultaneous interpretation, 동시통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시통역, 나보고 동시통역이라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번역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영어 공부를 하고 하면서 제가 원래는 제가 전문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편입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뭐 집안 사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나도 빨리 돈을 벌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졸업해서 돈을 벌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편입이라는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자식이 좀 더 좋은 대학에서 더 공부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동기들이 이제 그때 막 편입 준비를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러면 편입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라고 했어요. 너무 재수없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볼게요인데 그냥 붙은 거예요. 근데
외대에 붙었습니다. 정말 운이 좋다. 근데 외대에 붙었던 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이제 나중에 교수님한테 출제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편입 시험이 뒷부분에 갈수록 지문도 길고 그랬지만 배점이 높았어요. 뒤에가. 근데 제가 얼굴도 모르는 경쟁자분들은 앞에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쓰다 보니까 뒤에를 대충 푸셨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독해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쭉 다 풀고 다시 한번 리뷰할 정도로 시간이 남았었어요. 너무 재수없게 보지 마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뒷부분에서 점수를 많이 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붙었는데 제가 청문회 뜻을 품고 이제 편입해서 딱 들어가고 이제 야, 왜 되니까 지금 무역학과 나왔는데 야, 무역학과 왜 되니까 다 영어로 강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엄청 긴장을 한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내가 생소한 전공이니까. 근데 이제 뭐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영어로 진행하는 과목이 의외로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한편으로 다행이면서 한편으로 조금 좀 실망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데 오늘의 제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다 잘한다. 뭐 드라마를 보면 다 이해가고 뭐 AP 뉴스나 무슨 CNN을 보면 다 이해가고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한.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바쁘기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하는 공부나 내가 하는 일에 관련해서만큼은 외국인이 옆에 있으면 얘한테는 좀 아무 부담 없이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발음이 좀 후지든 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3학년 2학기 때까지는 3학년 2학기 때 중후반까지는 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전공이니까 전공이 달랐어요. 새로운 전공이니까 전공 이제 따라가느라 좀 바빴지만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어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해서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린 simultaneous interpretation이었어요. 외대니까 이제 통역대학원 듣고 약간 힌트를 얻었죠. 통역을 해보자. 통역을 어떻게 하냐면 특히 좀 나이 드신 노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는 좀 솔직히 재미가 없습니다. 말도 좀 느리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역사에 대해서 1974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이 교수님의 말씀에 공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백을 뭘로 채웠냐? 제가 인터프리테이션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제 실력이 저질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그리고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것도 또한 재확인을 한 겁니다. 이거 번역하고는 또 다른 거다. 왜? 사이멀테니어스잖아요. 말씀하시는 것을 듣자마자 거의 동시에 내가 영어로 변환을 해서 내 머릿속에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챌린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질 실력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 교수님 뭐 이렇게 전공 과목에 전공 교재가 있잖아요. 전공 교재에 있는 단어들이 이제 영어로 이제 거기 밑에다가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자 한영사전을 갖다 놓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 용어가 나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슨 국제 통화기금의 무슨 환율 정책이 고정금리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다 이제 영어로 쓴 거야. 밑에다가 조그맣게 다 쓰니까 의외로 많더라고요. 한국어로는 되게 쉽게 알고 있는데 영어로는 절대 몰랐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막 적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가지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니까 속으로 제가 계속 속으로 뭐라고 했냐면 교수님 잠깐만요. 왜? 교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역 이렇게 똑같이 느리게 말씀하시는데 내 입장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듣고 있으면 되게 지겹죠. 언제 끝나요? 밥 먹으러 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동시통역을 내가 머릿속에서만 동시통역 하는 거죠. 근데 동시통역 하려고 보니까 완전 머리가 바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 학기를 하고 두 번째 학기를 하면서 동시에 영어를 좀 한다 하는 친구랑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30분씩 그 전공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자고 제가 제안을 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도와준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업에서 내가 이제 그거를 영어로 이제 이렇게 동시통역 나누고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이나 이제 그런 게 조금씩 생기고 그걸 가지고 이제 친구랑 이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전공에 대해서 좀 이해도도 더 높아지고 관심도도 더 높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LG전자에 취직을 할 때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좀 유리했습니다. 왜?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의 무역에 비해서 LG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막 얘기를 하니까 지금 방금 말한 거 영어로 해봐라. 그냥 영어로 해. 평소 하던 거니까.
평소에 안 하던 것을 하려면 굉장히 떨려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했던 얘기들, 친구와 나눴던 얘기들, 교수님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내가 머릿속에서 이걸 했던 그것들이 무의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솔직히 이제 저는 지금 이제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소속돼 있지는 않은데 지금도 가끔 이제 어떤 시츄에이션에 회의에 들어가고요. 그 회의에 들어가면요 길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네,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좀 느리게 말하고 지루하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저는 지금도 써먹어요 그거를. 왜? 어차피 나가진 못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걸 갖다 뭐라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회의할 때도 그냥 머릿속에서 인터프레이션 합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거예요. 좋아요. 인터프리테이션 좋은데 그러면 다 콩글리시잖아. 맞아요. 저도 그때 그랬어요. 저도 다 머릿속에서 하는 게 다 콩글리시야. 저 솔직히 이제 제 자존심상 그렇게 말하기 좀 쉽진 않지만 한 반 가까이 이상 콩글리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콩글리시라고 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콩글리시라도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왜? 그렇게 콩글리시라도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좋은 문장을 들어요. 이제 그 친구나 이제 외국인한테 좋은 문장을 들어. 그러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길게 표현했던 거를 이렇게 짧게 표현하는구나라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 짧은 아주 간결하고 아주 멋있는 정말 영어틱한 표현을 딱 내가 듣는 순간 그 표현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이 납니다. 왜? 내가 이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정말 좋다라는 것을 이제 내가 너무 아니까.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도 머릿속에 탁탁 들어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콩글리시가 잉글리시로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콩글리시가 없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단어, 그 다음에 기초 문법 수준 이런 것만 조합해서라도 여러분의 영역에 대해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해보시면 됩니다.